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한자 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래 가사 속에서 한자어를 찾아봄으로써 실생활에서 쓰이는 한자어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늘 해왔던 것처럼 노래 감상을 한 후, 그 다음 그 노래 가사 속에서 한자어를 찾아보고 그 한자어가 어떤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자어 학습을 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이어서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Sea라는 노래, 바다라는 뜻을 가진 노래를 1절을 감상하고 그 1절에서 찾을 수 있는 한자어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모두 잘 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2절을 끝까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절과 이어서 붙여가지고 같이 감상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한자어를 보고 뜻을 그 한자어의 음과 뜻을 함께 떠올려 보면서 우리 노래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노래 감상 잘 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1절을 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 1절 다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 텐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을 제외하고 2절에 처음 나온 단어들을 위주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어디부터 했냐면 여기부터 이번 시간에 여기 가사부터 볼 텐데 자, 여기에서 우리 한자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막이 있죠. 그 다음 별거 없는 중소 아이돌 할 때 중소 한자어고 두 번째 할 때 두 번, 이 번도 한자입니다. 한자와 한글이 합해진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방송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잘리기는 뭐? 부지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지기수도 사자성어에 해당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 회사라는 말 많이 쓰죠. 자, 회사. 이 회사도 한자어예요. 자, 옆으로 가서 한 방에서 할 때 우리 방, 작은 방, 큰 방, 집에 다 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방 한자어예요. 영어로는 room이라고 하죠, 우리. 그리고 잠을 청하다 할 때 청도 한자입니다. 그리고 시절 한자어. 그죠? 그리고 잠이 들기 전에 할 때 전 한자어죠. 이렇게 한 글자씩 짜잘짜잘하게 있는 것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를 거라는 미련도 할 때 이 미련 한자어예요. 그다음 사막에 신기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기루도 한자어예요. 한자가 조금 어려운데 상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형태, 우리가 자주 쓰는 형태라는 말도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사막, 또 현실, 현실도 자주 쓰이죠. 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한자어가 있네요. 자, 가사를 전체적으로 보세요. 한자어 굉장히 많죠. 이 한자어를 다 빼고 순 우리말로만 표현하고자 하면 살짝 힘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 그냥 툭툭 쉽게 내뱉는 말이라도 한자어구나 아니구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여기서부터 또 볼게요. 결국 할 때 이 결국도 우리 한자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기루 앞에서 봤고 현실도 앞에서 봤죠. 사막도 봤고 그죠? 자, 그리고 밑에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복은 아로하라는 노래를 하면서 행복이라는 거 살펴봤었어요. 그죠? 그리고 원래 할 때 이것도 한자어예요. 사막. 자, 한자어 되게 많죠. 자, 또 쭉 보면 사막, 원래 이런 거 앞 위에서 봤던 거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울 할 때 우울하다. 이것도 한자어예요. 한번 어떤 한자로 되어 있는지 모양은 조금 복잡한데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우리 반복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희망. 그리고 이런 희망에는 반드시 시련, 우리가 넘어가야 할 시련이 있다. 그죠? 희망. 계속해서 나오는 키워드예요. 됐죠? 자, 또 이어서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희망, 희망, 희망. 그리고 앞에서 봤었던 희망의 반대말인 절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절망과 비슷한 부정적인 뜻을 가진 시련 앞에서 봤었어요. 그죠? 1절에서 살펴봤던 겁니다. 자, 시련. 이런 식으로 이 가사에 있는 한자어들을 쭉 체크를 해봤어요. 그럼 1절에서 봤던 단어들을 제외하고 새로 나온 단어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막은 넘어가고 중소 볼게요. 우리 여기선 중소 아이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업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취업을 할 때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 아니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대기업은 정말 그 수입 뭐라고 하죠? 연봉이라고 해야 하나요? 버는 돈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강도도 높은 토대가 되게 큰 기업인 반면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에요?
중간 정도, 그리고 작은 것, 그 이하를 의미하죠. 그래서 중간을 의미하는 가운데 중, 그리고 작다를 의미하는 작을 소, 이렇게 중소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할 때 그 중소가 여기에서는 아이돌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한 아이돌이 아니고 원래 중소 아이돌, 되게 사람들한테 안 알려진 아이돌이었다. 이런 의미겠네요. 그리고 이 번이라는 건 번호, 우리 번호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차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차례번이라는 한자를 쓰니까 이 번,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그 차례를 의미한다는 한자를 쓰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방송 볼게요. 우리 방송, 뭐 음악 방송, 예능 방송, 우리가 TV에서 쭉 흘러나오는 게 방송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방송은 어떤 방을 쓰냐면 이런 방을 씁니다. 자, 얘는 놓다라는 뜻이에요. 놓아두다 할 때, 뭐 방임하다, 방치하다 할 때 그 방이에요. 송은 이 송을 쓰는데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놓아 보내다. 어떤 방송국에서 어떤 방송을 주최하는 방송국이라는 곳에서 흘려보내고자 하는 내보내고자 하는 방송을 이렇게 툭 놓는 거. 선생님이 방금 말한 대로 내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놓아서 보내다. 그래서 송출되어서 우리가 보는 TV, 핸드폰 이런 기기에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것을 방송이라고 하고 놓아서 보내다, 내보내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사자성어인데 부지기수라고 되어 있어요. 부지기수. 자, 우리 부지기수라는 말 들어본 친구 있을까요?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 먼저 한자로 어떻게 하는지 보기 전에 뜻을 볼게요. 방송에 잘리기는 뭐 부지기수라는 말을 보았을 때 이 문맥상 방송에 잘리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를 알지 못할 정도로 매우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가 알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뭐를 알지 못하냐면 기수를 알지 못하다라고 풀이가 돼요. 그럼 알지 못하다라는 것을 한자로 쓰면 못하다라는 뜻을 가진 부정적인 뜻을 가진 부. 자, 얘는 원래 아니 불, 그 다음에 아니 부 이렇게 두 가지 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 한자 다음에 디귿이나 지읒 음이 오는 한자가 오면 불이 아니라 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읒이 온 거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지는 어떤 한자를 쓰냐 보니까 이 한자를 써요. 얘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알지 못하냐면 그 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 그래서 이 그에 해당하는 게 기예요. 기. 그기라는 한자입니다. 그기. 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라고 읽어요. 그리고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할 때 그 숫자예요. 숫자를 의미하는 거. 그래서 셀수 할 때 수. 그래서 그 수를 알지 못할 정도로 매우 많은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 부지기수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까 중소기업, 뭐 대기업 이렇게 할 때 기업에 관해서 말했는데 기업을 다른 말로 회사라고 해요. 회사. 자, 회사. 상행위를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설립한 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거. 그래서 회는 모이다라는 뜻을 가진 모일회라는 한자를 쓰고 사는 똑같이 모이다라는 뜻을 가진 모일사라는 뜻을 씁니다. 우리 이 한자를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사회라고 하죠. 우리 사회 과목 배우죠? 그렇죠? 그때도 이 사회, 이 한자를 씁니다. 둘 다. 회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여서 설립한 어떤 기업을 의미하는 거고 사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그래서 이 가사에서는 이렇게 한자어 중소라든지 방송, 부지기수, 회사 등의 한자어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이라는 거 살펴보기 전에
한 글자인 거 한번 볼게요. 자, 이 방은 방방이라는 한자예요. 방방. 룸. 영어로는 룸을 의미하는 한자로 우리 방이라는 거 볼 수 있고, 청은 청하다, 요청하다 할 때 그 청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다 라는 한자. 청하다, 청 이렇게 이 한 글자도 한자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시절도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데, 간단히 보면 시절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시라는 한자, 시간 할 때 그 시예요. 그리고 절도 계절이라는 한자 우리 쓰죠. 계절, 그때의 절, 어떤 시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절이라고 한다는 거. 저는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일, 내일도 한자어인데요. 내일은 뜻을 보면 오늘의 바로 다음 날, 이튿날을 의미하고 다가올 미래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는 기대나 희망을 이렇게 달리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내일은 그래서 앞으로 올 날을 의미해서 오다라는 뜻을 가진 올래라는 한자를 씁니다. 오다. 앞으로 올 날이라는 의미. 그리고 일은 날일이라고 해서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올, 다가오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신기루가 나왔어요. 먼저 뜻을 볼게요. 우리 신기루라고 하면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데, 바다 위나 사막에서 대기의 밀도가 층층이 달라졌을 때 빛이 굴절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이 물상에 있는 것처럼 엉뚱한 곳에 물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신기루라고 해요. 그래서 시는 어떤 한자를 쓰냐면, 자, 이런 한자를 쓰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되게 이상적이다. 이상적인 동물,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동물을 의미하기도 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이라고 이 한자를 쓰고요. 기는 그런 기운,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기운을 말해요. 그리고 루는 이런 이상적인 기운이 층층이 생겨나는 거. 층층이 달라졌을 때 빛이 굴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층층이라는 말이 뜻하는 한자를 써서 층루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한자를 써요. 얘는 층을 가진 뜻입니다. 신기루는 한자가 어렵기도 하고 어떤 한자가 가진 뜻으로 풀어내서 과학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기루가 한자어이구나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한자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알아두세요. 다음 형태 볼게요. 형태는 사물의 생김새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물을 의미하는 이 형, 모양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 모양형이라는 한자를 쓰고 태도, 우리 태도 할 때 상태, 태도, 그런 모양을 얘도 역시 모양을 의미하죠. 그럴 때 이 태를 쓰는데요. 능동태, 수동태 할 때 그 태 있죠. 그죠? 얘도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의 생김새라는 뜻을 가진 형태라는 것도 한자어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사에서 마지막으로 보면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 많이 쓰죠. 그래서 현은 현재 할 때 그 현. 나타나다 라는 뜻을 가진 나타날 현입니다. 나타나다. 그리고 실은 열매 실제 실이라는 한자를 써서 이렇게 실을 쓰고 얘는 실제. 그래서 실제를 나타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현재의 사실이나 형편. 그래서 현재에서의 현, 사실의 실 이걸 합해서 현실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걸로도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가사 볼게요. 자, 결국이라는 말도 한자어였는데요. 자, 결은 결론, 결과 할 때 그 결이에요. 맺다라는 뜻을 가지는 이 결자를 씁니다. 얘는 맺을 결이라고 해서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국도 어떤 판국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맺게 된 마당,
이 마당이 이 국에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당. 그래서 이 맺다라는 뜻이 가진 한자가 가진 뜻은 결국에는 일의 끝물. 그렇죠? 그 다음에 마당은 일의 귀결되는 마당이라고 해서 끝장이다. 라고 한글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자, 신기루도 봤고 현실도 봤죠? 사막도 지난 시간에 봤고 그 다음에 행복도 다른 노래를 통해서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원래를 볼게요. 원은 원초적으로 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 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는 아까는 오다라는 뜻이었는데 자, 똑같은 레를 쓰지만 얘는 뭐뭐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전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많이 표현할 수도 있지만 원래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한자어도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사막 뭐 이런 거 다 봤었죠? 자, 그 다음 우울 볼게요. 자, 우는 근심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는 이런 한자를 써요. 마음이 들어가니까 내 감정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우라고 해요. 근심. 우라는 한자입니다. 근심스럽다, 걱정된다 이런 뜻이고 자, 자, 우리 우울하다라고 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마음이 깝깝하고 그죠? 눈물 날 것 같고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답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울이 답답할 울이라는 한자예요. 자, 그런데 이 한자는 좀 쓰는 게 복잡하니까 잘 보세요. 나무들이 막 빽빽하게 있어서 되게 빽빽하고 답답한 느낌을 주는 한자예요. 봐도. 자,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점 4개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습니다. 어때요? 한자들이 굉장히 빽빽히 모여서 답답한 느낌을 주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답답하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를 써서 우리 우울하다, 우리 우울증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그때의 우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 가사까지 살펴봤어요. 우리 그러면 이제 학습한 한자어를 다시 생각하면서 1절부터 처음부터 다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하면서 이 한자어를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자어의 뜻이 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듣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생 많았고, 기회가 되면 한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